안녕하세요. 대강명사 목정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죠. 또 스스로가 많이 무기력해지고 스스로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만 나아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 중에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필요했는지, 꼭 해야만 했던 거였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런 가치 개념에 대해서도 아마 스스로가 느끼고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들이 느꼈던 좀 무기력해졌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뭔가 할 의욕도 많이 상실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 희망과 용기와 열정으로 불태울 수 있을지,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죠. 내 자신감 혹은 자존감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자존감이란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삶 속에서 존재하는 가치가 얼만큼 되는지, 이것을 자존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드높이고 활성화시켜서 내 삶의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존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가치입니다. 내 삶의 가치. 자, 내 삶의 가치를 언뜻 생각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보통 가치 개념이라 하죠. 이 사물을 볼 때 가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의자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혹은 우리 집에 있는 이 머그컵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는지, 혹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는지, 혹은 내 친구는 나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치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사물들이, 혹은 내 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필요한지입니다.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에 도움을 주는지, 그 도움을 주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양이 바로 가치입니다. 그러면 내 책상 앞에 놓인 저 머그컵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나에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즉 내가 커피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할 때 얼마만큼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만큼의 필요한 사람인지, 즉 가족의 행복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는지, 또 내 친구들에게 얼마만큼의 필요한 사람인지, 친구들에게 얼마만큼 그들이 원하는 행복을, 혹은 지금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는지. 직장은 어떨까요? 우리 직장에, 회사에 내가 얼마만큼 필요한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 회사에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내가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떨까요? 이 부산시에 내가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즉 부산시에 내가 얼마만큼 필요한지죠. 내가 내 주위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는지가 바로 나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 평가의 기준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지는 많은 조직이나 혹은 그 장소나 시간에 있을 때 얼마만큼의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는지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하기도 어려웠고요. 무엇인가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만나던 친구도 자주 못 만나고 내가 하던 취미 활동도 할 수 없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생활조차도 많은 장애,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주위에 많은 활동을 하다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졌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자존감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존감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과연 자존감이 떨어졌을까요? 자존감이 줄거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내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밖으로 외부로 그렇게 하던 행위들을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가족으로서의 내 자존감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가족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만큼 필요한 사람인지를 돌아봐야죠. 그러면 가족에게 아주 자존감 있는 가족의 일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 주위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나만의 생각으로 내가 이 정도의 자존감이 있을 거야. 친구들은 나를 이만큼 필요로 할 거야. 혹은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연락이 뜸해지고 함께 할 수 없으니 서로 교류나 왕래가 많이 줄었죠.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그 친구가 나에게 필요했을까? 혹은 내가 그 친구에게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 삶의 연장선에서 그냥 서로의 그 삶의 과정에서 만난 인연으로 연장한 것은 아니었을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만약 내가 그 친구를 만나지 않으니 보고 싶고 궁금하고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친구는 나에게 가치를 지니는 친구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나를 보기를 싫어하고 내지는 오히려 자주 안 만나니 좀 편안하고 좋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자존감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코로나19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자, 자신감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죠.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가만히 돌아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가족들, 친구들 돌아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감에 확신에 차 있고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충분히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자신 없어 하고 또 실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과 자신감이 없고 오히려 의기소침해하는 그 두 사람은 왜 그리 됐을까요? 자신감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라고 하죠. 확신은 그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믿는 것, 그걸 확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신을 스스로 믿는 마음, 그 마음은 내가 먹는 마음 아닐까요? 내가 갖는 마음이죠. 누군가 나에게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라는 거죠. 나는 성취할 수 있어. 어떤 어려움도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주위에서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자신감이 생길까요? 물론 자신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자신감은 내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증장을 해서 가득 차면 확신이 되죠. 확신이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데 에너지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리거나 지금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첫째는 마음을, 내가 원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내가 이루기 어려운, 보통 평범하게 노력해서는 이루기 어려운 것을 원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의 마음으로는, 지금의 조건으로는 한 50%밖에 가능성이 없지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라는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을 얻으려는, 성취하려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속성이 어느 누구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사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아침의 마음 다르고 저녁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 한 번 먹은 마음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1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할 때까지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마음은 매 순간순간 변해가는데 그 마음을 먹는 것도 나고 변해가는 것도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이죠. 그리고 변해 또 다른 마음을, 또 다른 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 또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마음을 한 번 먹으면 3일이 간다고 생각했을 때 3일마다 한 번씩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런데 매일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틀이라는 에너지가 마음이 계속 축적이 되죠. 그럼 어느 순간인가는 내 마음의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자, 마음을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방법.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일으키는 방법이 어떤 게 좋을까요? 소원을 비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먹는 거죠. 즉 소원을 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자라면 부처님께 기도하고 발언하는 거.
이왕이면 아침만 하지 말고 저녁도 하고 점심 때도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계속 자주자주 먹으니 마음의 에너지는 계속 축적이 되니 조만간에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죠. 즉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 자신감을 증장시키는 일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자주자주, 이왕이면 매일, 이왕이면 더 자주 마음을 먹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부처님이나 혹은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그 신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시켜 준다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와 같거든요. 내가 혼자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들이 왔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이겨나갈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했을 때 훨씬 더 마음의 에너지를 더 증장시키고 더 빨리 확신하고, 그리고는 그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매일 소원을 빈답니다. 그러면 자신감은 점점 증장할 것이고, 그 증장된 자신감이 나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 할 수 있어. 내가 못하면 누가 해? 난 당연히 할 수 있어. 마치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쉽게 하는 것처럼 본인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취하죠. 그러면 자존감의 회복도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존감을 더 증장시키고 회복하는 방법은 선행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가족에게 그들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 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가족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 되고, 그럼 가족에게는 큰 존재감을 갖게 되죠.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내가 원하고 나를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혹은 지금의 불편함이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친구에게 연락하고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머지않아 그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존재감이 큰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존감이 높아지고 커진 상태가 되죠. 이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사회의 자존감은 예를 들면 부산시장이나 혹은 어떤 지자체 단체장이나 혹은 유명인사만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자존감을 갖게 된 이유는 부산시장은 부산 시민들 모두에게 그들이 필요한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권력을 우리 시민들이 위임해서 주었고요. 그 자존감을 나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주위에, 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가는 거죠. 그러면 내 자존감이 처음에는 내 집 주위에 그 한계를 갖다가 좀 더 나아가면 그 지역사회 한계를, 그 지역사회에 내 자존감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다 알고,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 부산시에 꼭 필요한 시민이야 라고 해서 자존감이 늘어나겠죠. 만약 불자라면
더 나아가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행복을 주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모든 생명체에게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너, 우리 모두 내지는 이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가장 완전한 행복인 해탈열반에 이르기를 발언하고 실천하라. 그것이 바로 보리심이거든요. 그 보리심 실천하는 걸 보살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마치 아직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나도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성숙이 되고 성장을 해서 언젠가는 내 자존감이, 존재감이 내가 생각한 모두에게 갖게 되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가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 어렵고 힘든 것은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나 만족을 구하기가 불편해지고 장애가 생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나만 그럴까요? 내 가족도 그렇죠. 내 친구도 그렇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도 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 같이 목이 마를 때 물 한 모금은 그 물 한 모금을 함께 나눈다면 아주 귀한 가치를 지니겠죠. 만약 누구나가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물을 많이 갖다 준다 해도 그 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같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들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런 마음을 내고 실천한다면 함께 사막을 걸을 때 내가 지닌 물 한 병과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을까요? 그것이 훨씬 더 가치를 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또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부자님들께서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내 주위에 행복을 주려는 마음과 그 다음에 행위를 한다면 나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은 그와 더불어서 나도 모르게 많이 증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내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전국에는 내 삶을 보다 알차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겠죠. 누구나 다 같이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첫 번째는 내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자, 방역 수칙을 왜 지켜야 될까요? 나를 위해 지키고 남을 위해 지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더 증장시키고 확대하려고 더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바라신다면 나를 위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 내 주위에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을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그래서 그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백신을 맞는 겁니다. 가끔 들어보면 백신 맞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두렵냐고 여쭤보면 백신에 어떤 맞고 나면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맞기가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았을 때 그러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럴 때 내가 먼저 그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맞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에게 그 코로나19로의 전염이라든지 전파의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장애나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만 합니다. 그 맞아야 될 이유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들에게 그 불편함과 두려움이나 부담스러움 그런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맞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실천해 가는 거죠. 코로나19가 오니까 지역에 봉사하시던 분들이 많이 봉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거노인이나 그 홀로 계시는 분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봉사를 매주 혹은 매일매일 하시던 분들이 봉사를 하기 어려워졌고 어려워지니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에게 그대로 전가된 거죠. 당국에서도 그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배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이럴 때 내가 먼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또 백신도 맞고 안전하게 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안전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주면서 내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평소에 우리가 누구나가 조금 마음을 내서 했던 봉사보다도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겠죠. 지금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내고 내가 다짐을 하고 내가 먼저 주위를 배려하려고 하고 그들의 도움을 주려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마음을 먹는 것, 기도를 한다면 그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고, 그래서 이 삶을 마치고 나서도 나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선행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발언한다면 이 기회에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미래는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확대가 돼서 내 삶을 성취하는 삶, 성공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이 삶을 마치고는 내가 지은 선행의 그 공덕으로 인해서 복이라 그러죠. 복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또한 아주 행복한 곳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마음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넓은 바다도 한 방울의 물로 시작을 했다고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고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마음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자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은 점점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두 방울이 되고 두 방울이 10방울이 되고 전국에는 그릇을 채우고 종이를 흘러넘쳐서 계곡을 만들고 강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이 가득한 저 바다를 이루게 되죠. 그 마음이 가득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곧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성인들도 처음에는 그 한 마음을 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속해서 발언하고 실천했던 거고요. 그리고는 그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부처님이죠. 그리고 부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불교이고요. 그 방법을 우리는 불자들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선행을 통해서 주위에 행복을 주려고 노력하고, 나아가서는 나도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종계는 내가 아는 모든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함께 이 고통인 생로병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발언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보살행이거든요. 그런 마음만 갖는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에도 결코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무기력함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행복이 가득할 것이라는, 그리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시민들 잘 들으셨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